처지고 좀 어둡고 그러네. 예스. 그 내가 아까 막 설명하다가 요거 표현을 잘못 말했는데 이렇게 독특한 애들 있다 했잖아. 내가 세 칸씩 움직이는 애들. 이거 내가 이 한 주기는 8이고 얘는 세 칸씩 움직여서 3과 8의 공배수는 24에서 주기 24라고 말하지 않았어 아까? 그럼 안 돼. 뭐 알실수를 해가지고 요 세 칸이 8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 8개 필요한 거지, 그치? 그 주기가 8이야. 그러니까 이 기준이 되는 한 바퀴의 기준이 되는 숫자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 요 세 칸이 몇 번 가야 되지가 주기인 거야. 그래서 요 세 칸이 8번 가면 24가 되잖아. 그래서 주기가 8인 거야. 그러니까 3과 8의 공배수로 가면 안 돼. 주기 24다 이래버리면 시험 때 너네 다 틀리니까 그럼 안 되잖아. 그럼 큰일 나잖아. 그래서 내가 잘못 말했어요. 막 말하다가 그건 안 돼요. 뭔가 이상해서 설명해놓고 뭔가 이상해서. 자, 어쨌든 저렇게 독특한 애들은 시험에 근데 잘 안 나와. 우리는 이제 교재 문제 풀으러 갈 건데 웬만한 쉬운 거는 여러분들 할 수 있고 한 장 정리해서 한 것도 건너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교 시험에 이렇게 배우면 된다는 거야. 293번이 우리 아까 했던 근각에서 관계로 보는 문제였지. 그치? 그 밑에 군포중앙고에서 작년에 냈는데 아깝다. 아, 오래 나왔어야 했는데. 그거가 여러분들한테 뭐가 바뀌었어? 나 조건이 합에서 곱으로 바뀌었지. 숫자도 똑같지? 이런 느낌이야 얘들아. 그렇죠?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297번 한번 볼래? 297번. 혹시 저번에 흥진고 시험 기억나? 너네 객관식 마지막 세제곱 진짜 구해서 허수부분 0 만드는 문제 서술형 마지막 혹시 기억나니? 그거 원본이야. 이게 297번 그거의 원본이 이거야. 이거 변형한 거야 얘들아.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 똑같이 생겼어. 한번 해봐. 297번 한번 해보세요. 응, 297번. 그래서 이거 기억나? 내가 손해설에 똑같이 이렇게 써놨었어.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2차 방정식이 허근을 줬어. 근이라는 걸 만나면 우리는 보통 대입을 한다라는 선택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파 제곱은 p 알파에 빼기 p 더하기 3이다 라는 식을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짜 알파 세제곱 찾겠다라는 거야 난.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상황이 알파 세제곱이 실수라며. 근데 알파는 허근이야. 허근을 세제곱해서 실수가 되게 하는 상황을 우리가 따로 정리한 적은 없지. 상황이 너무 다양하니까. 그럼 알파 세제곱 진짜 찾으러 가. 그러면 알파 제곱은 이렇게 생겼어. 양변에 알파를 곱해. 양변 알파 곱해. 그러면 알파 세제곱이 p 알파 제곱에서 p 더하기 3 알파를 뺀 거야. 근데 우리 아까 저기서 알파 제곱 뭐다라고 정리를 했으니까 여기다가 다시 한번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차수를 또 낮춰. 이렇게 차수를 또 낮춰.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알파 세제곱이 알파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되는 거야. 근데 가만 보면 문제에서 p는
여러분들한테 모든 실수 P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는 이미 계산하면 실수야. 근데 알파는 허수니까. 그리고 여기는 또 실수니까. 결국엔 얘가 실수가 되려면 허수가 사라져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만 0이 되면 되네. 즉 알파 앞에 붙어있는 개수 P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이 0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P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고 모든 실수 P 값의 곱은 그냥 근각에서 관계로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얘기하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단순한 발상이에요. 알겠죠? 정리되신 친구들은 302번 풀어보시고. 풀기 싫은데 302번 학교 시험에서 워낙 자주 변형을 내는 아이라서 어쩔 수 없어. 건드려야 돼. 혹시 뭐 302번이 금방금방 돼요? 하면 303번 한번 고민해 보셔도 돼요. 이렇게 풀고 있었나? 한번 여러분들의 풀이를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하고 있었나? 이거 우리 기억나지 않아? 이거 1회부터 했어 얘들아. 우리 한번 풀었던 문제야. 303번 몇 떴어요? 자, 302번. 이거는 케이스 분류가 핵심이라고 했어. 왜? 문제에서 조건으로 여러분들한테 A, B, C, D가 뭐다? 자연수다. 우리 자연수 보면 무조건
어쩔 수 없지 뭐. 숫자 뭔가 여러 개 아니고 특정되는데 다 세던가 케이스 분류 하던가 뭔가 그런 느낌이다. 그러면 이제 Z랑 Z2는 예쁘게 A, B, C, D 다 어떻게 생겼다라고 줬고 여러분들의 핵심 해석은 뭐야? 이거지 뭐. 시작을 Z1이랑 Z1의 켤레 곱한 게 10이다. 요거 빨리 해석해서 관계식 뭘 찾은 거야? 기억에서도 요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0이다. 요게 핵심이지 뭐. 그러면 어떤 자연수의 제곱 더하기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10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1, 3 아니면 3일이다 라고 케이스 분류가 시작되겠죠. 그쵸? 요게 핵심이지 요거 찾는 게. 우리는 케이스가 A가 1이고 그와 동시에 B가 3일 때 아니면 A가 3이고 B가 1일 때로 문제를 풀어야지 라고 시작하면 되지. 그리고 그냥 이제 니은 디귿 들어가면 돼. 별거 없어. 니은에서 원하는 건 Z1이랑 Z2의 켤레를 곱했더니 3이야. 그럼 진짜 써. A 더하기 C 더하기 B 빼기 D 아이가 3이야 하면 이제 여러분 케이스 분류 하는 거지. A가 1이고 B가 3일 때 이렇게 A가 1이고 B가 3일 때 A가 3이고 B가 1일 때 라고 각각 하면 여기서 안 되는 경우가 하나 나온다 했어. 요 니은에선 안 되는 경우가 하나 나와. C가 0일 때 자연수가 아니니까 얘가 튕겨서 이때는 안 돼. 그쵸? 니은에서 경우 하나 사라지죠? 그럼 뭐 이제 C 더하기 D가 5가 맞고 C 더하기 D는 5가 맞고 디귿도 그냥 계산하면 다만 케이스가 겁나 많을 뿐. 그렇죠? 디귿은 계산하면 A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D의 제곱이 40이니까 요거 두 개가 5, 4 아니면 4, 5로 나뉘는데 그 와중에 A, C, B, D 나눠서 또 A가 1이고 3일 때 1이고 3일 때 각각에 맞춰서 총 4가지 이렇게 케이스로 쫙 하면 되겠죠. 그래서 17 아니면 13밖에 안 나오니까 정답은 17이에요. 가 되겠죠.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케이스 분류가 핵심인 문제. 어떻게 깔끔하게 실수 안 하고 케이스 분류 할 건지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이런 문제는 진짜 얘들아 진짜 풀면서 정리하면서 풀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안 그러면 니네 큰일 나요. 막 문제 풀다가 막 얘는 졌다 쓰고 얘는 졌다 쓰고 막 이러면 시험지 안 그래도 막 정리 하나도 안 되는데 그지? 검토도 안 돼. 이런 문제는 알겠지? 그래서 뭔가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하면서 쓰셔야 돼요. 정리해보시고 되셨으면 303번을 고민해보시면 됩니다. 안돼 귀찮아하면 이런 거 학교 시험에 어려운 거 다 이딴 식으로 풀리는데 귀찮아하면 어떡해. 상공부 아주 그냥 그 어려운 킬러나 킬러가 나와가지고 왜요? 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너무 킬러라잖아요. 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
요 303번을 볼 건데 사실 그 답지 이 모의고사 문제는 답지에 해설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 해설이랑 나는 좀 최대한 항상 다른 풀이를 보여주려고 좀 고민을 해보거든요. 한번 고민을 해봤어.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은 선행을 했잖아. 열심히 했잖아. 3차 방정식을 잘 알잖아. 그래서 가조건과 나조건 일단 시작을 곱셈 공식처럼 생각을 해봤었는데 일단 접근은 가조건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0이래. 그리고 나조건에서 역수들의 합이 0이야 라고 줬어. 이걸 보고 일단 한번 1단원처럼 통분을 해봤어. 알파 베타 감마 분의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가 0이다 라고 한번 접근을 해봤어. 근데 이게 0이 되려면 당연히 알파 베타 감마가 0이 되면 안 되지. 그치? 분자가 0이어야 되겠죠? 이거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나조건에서 나는 이걸 찾아낸 거야. 해석을 해보니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가 0이겠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뭐죠? 여러분들 보고 있는 게 뭐지? 이거 어떤 느낌이야, 얘들아? 곱곱들의 합이랑 0이야.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로 한번 보고 싶었어. 그래서 가조건이랑 나조건을 합쳐서 x 세제곱 하는데 2차 항의 계수도 0, 1차 항의 계수도 0, 그리고 그러면 3차 항의 계수만 살겠네. 3차 항이네. 상수항만 살겠네, 그치? 근데 상수항은 우리가 세근의 곱으로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0이에요 라고 이렇게 써보자 라고 나는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러면 고민을 해보자. 이게 어떠한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자 어떻게 해야 돼? 자,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야. x 세제곱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감마다 라는 식으로 가잖아. 그럼 이거는 세근의 구성이 알파 베타 감마인데 3차 방정식에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가 근데 전제 조건이 세 복소수라서 안 되려나?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자, 이게 어쨌든 알파 베타 감마의 세근의 결과물이 실수면 자, 이 결과물이 실수야. 실수라고 해봐. 그러면 어떤 x를 세제곱했을 때 실수가 나온다라고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 일단 근이 하나는 무조건 실수지. 그치? 그러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감마 이 결과물이 실수면 x 세제곱은 어떤 실수야를 만족하는 x 중에 하나는 실수는 무조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 근의 구성을 알파라는 실수 하나, x가 알파라는 실수 하나,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야. 무슨 말이냐면 x 세제곱은 예를 들어 뭐 1이나 뭐 x 세제곱은 뭐 2나 뭐 이런 상황들을 지금 우리 풀고 있는 거야. 뭐 4나 이런 느낌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거 풀 때 이런 식으로 막 해서 풀잖아. 그럼 3차 방정식의 특성상 실근이 하나 껴있으면 나머지 두 개는 무조건 허근일 수밖에 없는 게 3차 방정식의 요 느낌이거든. 요렇게. 지금 물론 근데 이것도 케이스가 엄청 다양하긴 해서 막 x세제곱은 8이면 막 2 나올 수도 있지 않아요? 막 이럴 수도 있잖아 지금. 그치?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0이라서 그럴 수도 없고 이게 지금 되게 복잡한데 일단은 방금처럼 가서 이게 실수면 일단 적어도 하나는 실수 그리고 나머지 두 개를 베타랑 베타바라는
허수 두 개로 이렇게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면 깔끔하게 풀리거든요. 이렇게 풀리면 깔끔하게 풀려요. 근데 이게 진짜 워낙 조건도 다양하고 상황도 다양하고 한 문제다. 결국엔 해설지처럼 푸는 게 해설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자 일단 그래서 이렇게 풀면 이렇게 접근을 하면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면 자 접근을 하면 우리가 요 세근의 구성이 즉 요 x에 대한 3차 방정식 세근의 구성을 알파랑 베타바라고 구성을 한다고 하면 식이 어떻게 써야 되지? 이게 식이 x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바는 0 이런 식으로 쓰여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 중에 한 근은 알파니까 대입하면 되겠지? 알파 세제곱은 알파 베타 바예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양변에 알파를 나누면 알파 제곱은 베타 바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이렇게. 왜냐하면 알파는 지금 문제에서 0이 아닌 세 복소수라고 얘기하니까 나눌 수 있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계식으로 베타분의 알파가 알파분의 베타 바다라는 요런 아이가 나와서 쟤네를 찾을 수 있어요. 알파분의 감마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전체의 켤레를 씌운 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찾을 수 있거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를 실수일 때다 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푼 거고 0이 아닌 세복소수 알파 베타 감마니까 알파 베타 감마의 결과물이 허수일 수도 있죠. 그럼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겠지? 세제곱이 허수다. 세제곱이 허수다. 세제곱이 허수다. 세제곱이 허수다. 가능은 하지. 그치? 복잡하네. 요거 관계식 가지고 답을 내면 답이 나오긴 하는데 내가 이것도 증명해줘야 되잖아. 실수가 아니라 그러면 만약에 허수예요 라고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머리가 복잡해지죠. 만약에 세제곱이 허수다라고 하면 이렇게 못 푸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실수다라고 하면 풀리는데. 켤레근이니까 수가. 근데 이게 지금 전제 조건 자체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그냥 복소수라서 세 개가 다 허수가 껴있는 복소수면 합해서 0, 역수 취해서 0. 이거 내가 이따가 한번 좀 더 고민해보고 얘기해줄게요. 내가 혼자 연구해보면서 허수일 때는 안 해봤거든. 한 번 더 이거 연구해서 이따가 한번 정리해서 알려줄게. 이거는 한 번 더 고민이 필요하다. 305번 문제 한번 같이 해석해볼까요? 이거는 내가 일단 한번 좀 더 고민해보고 알려줄게. 305번. 내가 너무 비약적으로 증명 안 하면서 연구를 했구나. 305번은 근데 이거는 보자마자 사실 바로 보여서 잠깐 고민해봐. 잠깐 고민하는 시간 줄게. 305번.
이거 얘들아 알파는 마이너스 알파 바래. 순허수 아니면 0. 자 베타랑 베타바가 똑같대. 실수. 실수죠, 그렇죠? 끝. 그러니까 지금 2알파 더하기 3베타를 했더니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둘 다 나왔네, 그렇지? 그럼 베타는 무조건 실수 부분을 가져가야 되고, 그러면은 알파가 만약에 0이면 이게 말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순허수. 베타는 무조건 실수고. 그럼 끝났네, 예쁘게. 여기서 순허수, 얘가 순허수니까 허수 부분 가져가는 거고, 얘는 실수니까 실수 부분 가져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끝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좀 강조했던 거고, 이런 아이들 강조했던 거고. 그러면 이제는 뭘 풀어볼까? 얼마나 어려운 것들을 풀어야 될까라고 하면 일단 한번 317번으로 가볼까? 우리 쭉 넘어가서 317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한번 고민해보세요. 317번. 혹시 에어컨 소리 그럼 꺼줄까? 바람이 너무 강한 거. 알았어. 얘는 뭔가 좀 문제가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가 보이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 자 한번 해봅시다. 요거 317번을 한번 해보면 우리 얘들아 너네 4분의 1 더하기 루트 3i를 만난 적 있어? 뭔가 이상하지? 우린 평소에 누굴 만났어? 그치? 그래서 느낌이 어때? 문제에서 묻고 있는 식도 어때? 생긴 게? 이 앞에 있는 2의 제곱, 2의 제곱 같이 커지지? 그럼 뭘 의도한 거야 이거? 여러분들 보고? 그렇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루트 3i로 보기를 원한 거지 뭐. 이것만 해내면 되지. 이게 보이면 여러분들은 뭐 다 하는 거 아니야? 즉 여기서 식이 바뀌잖아.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루트 3i 더하기 이것도 그냥 2분의 1 더하기 루트 3i의 제곱 더하기 당연히 세제곱 더하기 쭉쭉쭉 가서 그냥 2020제곱 이렇게 해내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엔 이런 문제의 핵심은 또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2분의 1 더하기 루트 3i의 주기를 빨리 찾는 게 또 핵심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2분의 1 더하기 루트 3i는 주기가 몇이야? 2분의 1 더하기 루트 3i의 주기 몇이야? 이게 2분의 1, 2분의 루트 3i가 각도가 몇 도야? 60도니까 주기 몇이야? 그렇지. 주기 구자이죠. 그래서 복소평면 쓰면 암산으로 끝이고. 그래서 만약에 어려워요. 2분의 1 더하기 루트 3i 주기 뭐예요? 세제곱 하거나 근각의 수로 방정식 찾거나 하면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그 어떠한 방법을 했을 때 얘를 우리 오메가라고 이름을 붙일게. 그냥. 그래서 오메가의 6제곱은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어디서 왔을까? 근데 얘가 어디서 왔는지가 결국 핵심 아니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풀 때 이렇게 풀 거 아니야. 어쨌든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막 이렇게 풀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 바로 그냥 이게 돼? 혹시? 다섯 제곱까지가 0이다. 요게 되나요? 혹시 요게 돼요? 안 되면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이제 했던 거. 자, 여러분들이 이거 6제곱하면 1이라는 주기를 찾았어. 그쵸? 그럼 이거 넘겨. 오메가 6제곱 마이너스 1은 0이야. 자, 우리 얘들아 이거 다항식의 연산단원에서 이론 곱셈 공식 하나 있지 않았어? 이거 어떻게 바꿔? 오메가 마이너스 1 곱하기 오메가 제곱, 오메가 5제곱, 4제곱 쭉쭉쭉 가서 1은 0이지. 그치? 그래서 근데 우리가 찾은 오메가는 1이 아니잖아. 그치? 여기가 0이 되는 아이는 아니고. 그러면 얘가 0을 만드는 게 쟤네. 그쵸? 그래서 1부터 오메가 5제곱까지 어차피 더해봤자 뭐다? 0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1부터 이렇게 해서 0인데 우리 요런 거 1부터 시작하면 괜히 헷갈리니까 그냥 오메가 1제곱부터 해서 6에서 끊어서 이게 몇 개 있지 2020까지? 라고 하는 게 더 계산이 빠르다 라고 하는 거죠. 괜찮아요? 이렇게. 그러면 오메가 2020을 오메가의 2020 제곱을 자 2020을 6으로 하면 몇이야? 오메가의 6제곱 336 더하기 3가 요렇게 맞네. 그러면 오메가의 이 오메가부터 오메가 2020 제곱까지를 했을 때 결국엔 6개씩 묶었을 때 4개가 남는 거잖아. 그치? 그럼 4개가 남는다는 의미는 오메가 우리가 지금 가정한 게 오메가에서 시작을 한 거니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4제곱이 남는 거고 앞에 1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 요거 답 내면 정답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얘는 그냥 여기서 찾은 게 마이너스 오메가의 5제곱이잖아. 그럼 이제 마이너스 오메가의 5제곱이 뭐니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네. 어차피 한 단계 낮추긴 해야 되네. 이건 어차피 낮추긴 해야 되네. 뭐가 빠르네. 근데 어쨌든 계산이 더러워서 여기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값을 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문제를 이걸 가지고 풀고 있다 보니까 얘에서 얘를 찾으러 갈 수 있지. 여기서 양변에 오메가 나누면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분의 1이니까 정답 얘는 그냥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1 하면 돼요. 진짜 그냥 하면 정답.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문제에서 원하는 게 a 더하기 bi 실제로 너네 구해서 a랑 2b제곱을 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거 진짜 계산을 원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제일 우리가 지금 푼 과정에 의하면 이게 제일 빨라. 우리가 푼 과정에 의하면 이게 제일 빨라. 이거 굉장히 풀다 보니 스킬풀하게 풀었네. 여러분들이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막 이렇게 바꿔야 되고 좀 뭐랄까 여러분들이니까 소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풀게 됐는데 아니면 이렇게 풀면 돼요. 좀 다운그레이드 버전 2분의 1 더하기 루트 3i를 만나면 근과계수 관계로 방정식을 만들면 얘랑 2분의 1 빼기 루트 3i니까 이게 합하면 그거니까 합하면 1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이니까 x 세제곱은 마이너스가 얘를 가지고 푸셔도 됩니다.
이거 가지고 푸셔도 돼요. 그러니까 얘를 제곱하니까 1이 나와서 주기가 6이 된 건데 얘는 세제곱일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푸셔도 돼요. 지금 여기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는 거지.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고 어쨌든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계산하면 0이다를 쟤를 가지고 증명해 줄 수 있어. 얘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증명해 줄 수가 있어. 똑같아요. 근데 그게 돼. 마이너스 오메가 5제곱 말고 응. 오메가 그 6제곱이 1인 거 아니까 세제곱 마이너스 1이고 4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로 해서 싹싹 사라지면 오메가 제곱만 남는 거. 그렇게 해도 돼. 근데 그걸 하려면 머릿속에 그러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절대 1이 아니야 있어야 돼. 그 오메가 6제곱이 1이면 여러분들한테 오메가 세제곱은 풀마 1 둘 중에 하나지. 그치? 그래서 거기서 1이 아니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있으면 그건 가능해. 그래서 그걸 내가 이걸로 보여준 거야.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그래서 요걸로 푸는 방법도 있어. 요걸로 풀면 여기서 좀 빠르겠지. 얘가 그냥 방금 수아가 말한 대로 바로 나오겠지. 그치? 요걸로 풀면. 근데 요걸로 풀면 저기가 들어. 이 6개를 더했을 때 0이다를 증명하는 게 여기가 들어. 요걸로 풀면. 근데 요걸로 풀면 여기가 겁나 빨라.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어. 왔다 갔다 돼. 편한 거야. 느낌이 좀 많이 달라? 많이 다른가? 확 난이도가 너무 확 올라갔나? 근데 그게 이 복소수의 주기라서 그 중에서 내가 좀 까다로운 것만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정리해 보시고 대신 친구는 329번입니다. 얘는 왜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329번 되게 허무해.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결국엔 그래 원장님이 결국엔 최상위 반을 복습표면 하고 있죠? 라는 느낌으로 문제지를 만든 거야. 교재를. 아니면 엄청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지. 건드릴 만한 거 거의 다 건드리는 거. 이거 건드리고 다음 거 건드리고. 아이고. 이거 329번은 뭘 의도한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근데 이 느낌이 좀 다르지 않아? 아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느낌의 문제를 줄 땐 여기는 루트 3이면 막 다른 건 루트 2고 그러니까 둘이 섞일 수 없는 아이들을 줬어. 근데 요번에 느낌이 어때? 여기도 루트 3이 있고 밑에도 루트 3i가 있는 거야. 요번에 섞일 수 있는 아이들이 나온 거야.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둘의 관계가 어떤지 먼저 파악해봐라는 질문을 던진 거거든. 이네 둘의 관계. 이렇게 관계를 한번 파악해봐라고 한 거야. 그러면 복소평면으로 파악을 한다고 쳐봐. 만약에 연습을 여러분들 한번 또 익숙해지기 위해서 알파는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야. 여기 있어. 여기 알파 있어. 2분의 루트 3, 2분의 1 여기 알파 있어. 베타는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야. 패턴이 여기 있어.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야. 자, 그러면 생긴 걸 보아하니 알파는 30도와 관련이 있게 생겼고 베타는 60도와 관련이 있게 생겼어. 관계가 어때? 그치? 제곱한 거지, 관계가. 그렇지. 30도가 두 번 갔잖아. 한 번, 두 번을 제곱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얘네들의 관계는 알파를 제곱하면 베타가 돼요 라는 관계가 있던 아이야.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요구한 거야. 만약에 복소평면을 모르겠어요 하면 그냥 알파를 제곱을 한번 해보면 베타가 나오는 거지. 그냥 해보는 거지. 제곱 계산을 시작해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를 알아냈다면 알파의 m제곱 곱하기 베타의 m제곱은 얘기가 바뀌는 거지. 알파의 m제곱 곱하기 베타 자리에다가 알파 제곱을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파 제곱을 이렇게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식이 알파에 대한 m 더하기 2n 제곱으로 여러분들한테 묻는 식이 바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계산한 게 몇이나 나가는 거야?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가 도대체 언제 나오니?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알파는 사실 이게 알파가 2분의 루트 3 더하기 i니까 요거를 m 더하기 2n 제곱 했더니만 얘가 된다고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보겠어? 제곱도 해보고 세제곱도 해보고 네제곱도 해보고 해보면서 언제 얘가 될지를 찾겠지, 그치? 근데 그거를 복소평면을 이용하면 또 훨씬 빠르겠죠. 2분의 마이너스 1, 2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 있네. 이렇게. 그러면 알파에서 시작하는 거잖아. 여기는 이렇게 돼서 120도니까 4번 가야 되나? 1번, 2번, 3번, 4번 가야 되네. 그치? 120도니까 여기가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은 여기가 60도인 거잖아. 그럼 여기가 120도인 거잖아. 그럼 30도인 i가 120도를 향해 가려면 4번 가야 되니까 결국엔 최초로 얘가 거듭 제곱을 해서 얘가 되는 처음은 m 더하기 2n이 4일 때가 처음이야. 처음. m 더하기 2n이 4일 때가 처음이야. 그쵸? 이렇게. 그럼 그 다음은 몇일 때일까?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얘의 주기가 필요한 거 아니야, 얘가? 그치? 얘가 주기가 몇인지 알아내야 4 다음에 그 주기만큼 더한 게 그 다음 값일 거 아니야, 그치? 이게 지금 주기가 몇인지 알아내야 되는 거야. 알파의 주기는 12니까 그 다음은 16이고 그 다음은 28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그렇지 않아? 그렇잖아. 그죠? 여기 지금 주기가 12짜리잖아. 그래서 처음이 4, 그 다음 더하기 주기 12 해서 이렇게 가겠죠. 근데 문제에서 m 더하기 2n의 최대를 원해. 이놈의 최대를 원한다고? 아이고, 이놈의 최대. 근데 문제에서 m과 n이 다 뭐래? 50 이하의 자연수지 해봤자 그러면 m 더하기 2n 이게 자 m이 최대가 50이네. n도 최대가 50이지, 그치? 그러면 m 더하기 2n이 가질 수 있는 최대는 일단 150, 그치?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는 150. 그러면 150보다는 작거나 같은 아이들 중에서 1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인 아이를 찾으면 정답이 되는 거죠. 괜찮아요? 이렇게. 즉 m도 50 이하, n도 50 이하니까 얘네가 가질 수 있는 값의 최대는 150. 그러면 이 150보다 작거나 같은 아이들 중에 12로 나눈 나머지가 4인 아이들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148이 정답. 148 이렇게 따라서 12로 나누면 몫이 12고 나머지가 4가 나와요. 148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는 그냥 좀 나랑 같이 한번 복소평면 연습해본다 라는 느낌의 문제라서 그냥 얘는 그냥 아 이렇게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쓱 지나가도 괜찮아요. 얘는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문제예요. 331번. 정리되신 친구들은 331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 문제가 여기 금방 학교 기출 내신 중에 제일 복소수로 어렵게 내면 이거거든요. 내 기준. 이게 제일 어려워. 항상. 331번. 그러니까 이거를 수리고가 무려 21년에도 내고 24년에도 내고 하고 있죠. 다른 학교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원본은 330번 모의고사 문제고요. 근데 여전히 아주 잘 쓰입니다. 331번 한번 고민해보세요. 모의고사 문제는 해설이 있으니까 해설이 없는 331번으로 같이 풀어봅시다. 이거 두 개 하면 끝내면 되겠다. 고민해볼게. 일단 내가 생각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저 i의 2n제곱을 i의 제곱의 n제곱으로 봐서 여기를 마이너스 1의 n제곱으로 바꾸는 게 내 기준 첫 번째 핵심이고, 두 번째는 당연히 참 i분의 1도 같이 바꿔야지. i분의 1도 마이너스 i로 바꿔서 생각하는 이렇게. 그리고 i분의 1은 마이너스 i. 내가 생각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요거.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계산하기 쉬운 아이들로 일단 바꾸자. 이렇게 바꿔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묻는 게 누가 봐도 주기를 묻는 거니까, 일단 이게 음의 실수지? 근데 주기를 묻는 거니까 이거 방법 없어. 다 해봐야 돼. 노가다를 근데 다 셀 건데 이걸 좀 빨리 셀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거잖아.
그러려고 주기를 체크하는 건데 마이너스 1의 n제곱의 주기는 몇이야? 2지. 주기 2짜리다. 주기 2짜리야. 주기 2라는 건 두 번마다 자기 자신이 돌아. 얘는 마이너스 9 주기 몇이라고 우리? 4. 주기 4지. 그러면 한 바퀴 도는데 누가 더 오래 걸려? 그치, 얘가 더 오래 걸리지.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계산한 결과물의 주기를 찾고 싶은데 얘가 4번 가는 동 얘가 4번 가야 한 바퀴를 딱 도는 거지, 그치? 그 얘는 그동안 몇 바퀴 간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 전체를 봤을 때 이 전체의 주기는 몇이라는 거야? 그치, 이거 전체의 주기는 4라는 거야. 그러면 저 안에다가 정리한 저 식의 주기가 4다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했으면 습관처럼 n이 1일 때, n이 2일 때, 3일 때, 4일 때 해봐야 되는 거야. 이거는 이제 노가다 시작하는 거지. 어차피 다 해볼 건데 그래도 나름 여러분들이 주기를 찾아놨으니까 그래도 4개만 해놓으면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근데 이 4개 중에도 되게 고마운 아이들이 있어. n이 2일 때 한번 해볼게. n이 2일 때부터 해보면 1 하고 마이너스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아닌가요? 그쵸? 0이네. 0은 아무리 거듭제곱을 해도 음의 실수가 될 리가 절대 없으니까 오케이. 4로 나눈 나머지가 2일 땐 안 해. 요건 버려. n이 4일 때도 한번 해보는 거야. 자, n이 4일 때 1 더하기 1이잖아? 그러면 2야. 2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제곱해봐. 음의 실수가 절대 나올 리 없어. 오케이. 그러면 4일 때도 안 해. 4일 때도 안 해. 오케이. 우리는 딱 2가지만 해보면 되는 거야. 고민을. 그럼 n이 1일 때는 안타깝게도 n이 1일 때는 해봐야지. 자, n이 1이면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의 m제곱을 고민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문제가 바뀌었지. 여기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의 m제곱을 할 거니까 m에다가 이제 1일 때 보고 2일 때 보고 3일 때 보고 막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방법이 없어. 해봐야 돼. 그래서 해보자. m이 1일 때입니다. m이 1일 때. 근데 m이 1일 때는 안 해도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인데 음의 실수 아니잖아 지금. 그치? 이제 음의 실수가 결과물이 나오는 순간을 향해 가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1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라 음의 실수 아니야. 그러면 제곱일 때를 해보자. 그럼 이거 제곱해보면 2i인가? 2i인가? 1 제곱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맞지? 2i야. 그럼 m의 세제곱은 요거 곱하면 되잖아. 요거 그치? 그러면 어차피 음의 실수 절대 안 돼. 그쵸? 그러면 m의 4제곱 해보면 요거 m이 2일 때를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네. 그쵸? 그러니까 나는 지금 목적이 확실해. 음의 실수일 때를 찾는 거야. 그러면 1, 2, 3, 4 깔았다? 내가 지금 계산할 때 3일 때 세제곱했나? 아니지. 1이랑 2일 때 곱했지. 이게 일단 두 번째 팁이야. 이거 진짜 중요해 이거. 왜냐? 첫 번째 나왔어. m이 4일 때 나왔어. 그리고 이제 m이 5일 때는 어때? 1이랑 4. 그렇지. 이거 곱할 거니까 절대 음의 실수일 리가 없어. m이 6일 때는 안 돼. 안 되지. 왜냐면 4랑 2 곱할 건데 안 되지. 그럼 m이 7일 때는 안 돼. 안 되고 m이 8일 때는 근데 몇이 나오니? 16 나오지. 그러니까 이런 논리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얘한테다가 얘를 계속 갖다 붙이는 거지. 그치? 그러면 그 다음 음의 실수는 언제 나올까? 이런 식이면 갖다 붙이는 게 그렇지. 갖다 붙이는 게 이런 거면 12야. 12일 때 나오게 돼 있어. 마이너스 64가 나오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다 왔어. 다 했어. 요건 여러분들한테 순서상 m과 n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이 n이 1일 때야
n이 1일 때야. n이 1일 때. 그러면 그 다음 n은 언제야? n이 1일 때야. 그 다음 n이 언제야? 5일 때지. 왜냐면 이거 주기 4 따라간다며. 얘가 주기 4 따라간다며. 그래서 우리가 4를 기준으로 1, 2, 3, 4만 해본 거잖아. 그러면 4로 나눈 나머지가 4로 나눴을 때 몫은 모르겠고 나머지가 1일 때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때 저 n은 문제에서 45 이하라고 하니까 저 Q자리에, 요 Q자리에는 0부터 몇 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11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건가? 11까지 들어갈 수 있겠죠. 0부터 11까지 들어가니까 n이 12개인 거야 얘들아. n이 12개. 지금 n이 1일 상황은 n이 12개인 거야. 그러면 이때 n이 1일 때 총 12개의 n이 기다리고 있고, 이때 m은 그럼 몇 개야? m은 주기가 몇 수가? m은 지금 어떻게 켜지는 거야? 이걸 반복하면 8씩 커지겠지. 8. 그러니까 8마다 반복되겠지.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그치? 그럼 얘는 8로 나눴을 때 몫은 모르겠지만 나머지가 4일 때라고 식이 표현이 될 거고, 요 Q자리에는 또 0부터 45보다 작아야 되니까 5까지 들어가서 6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n이 1일 땐 총 저거랑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무려 12가지. m도 저 상황에서 음의 실수를 만들어내는 게 6가지. 그러면 12랑 6을 곱해야겠지. 그래서 72가지. 그래서 이 경우가 72개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72개. 그러면 n이 3일 때도 여러분들 똑같이 반복하면 돼. 똑같아. 그리고 똑같고 해보면 m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그대로 여기서 똑같이 일어나. 숫자는 바뀌었지만 여기서 일어나는 똑같이 일어나. 그래서 계산해보면 여기서 11 곱하기 6이 나와. 여기선 11 곱하기 6이 나와. 여기서 얘는 11개 나오고, 그리고 얘가 6개가 똑같이 여기서도 m은 6개.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서 66개가 나와. 그래서 더하면 돼요. 72 더하기 66에서 138이 정답.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너네가 알잖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체감이 대충 머릿속에 계산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남은 시간 보고 계산을 해야지. 풀 수 있겠다? 안타깝지만 찍어야겠다. 고민하겠죠. 오케이. 자, 이런 거 나와서 시간 없어서 틀려면 인정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나도 알지. 자, 그럼 이제 334번은 바로 같이 보면 되는데, 이거보다 쉬운 버전인데 쫄아서 못 푸는 게 이제 334번. 쫄았어? 쉬워. 이 334번이 생각보다 기출에 많이 아직 안 등장한 것 같은데 나올 때가 됐어요. 아까 건 너무 여기저기 학교에서 사실 많이 나왔고, 웬만한 외고나 특목고나 다 나왔었고 한 것이. 이건 핵심이 뭐예요, 얘들아? 여러분들의 상황을 어떻게 분류했을까요? 그렇지. 이거 핵심은 이거야. 여러분들이 상황을 여기가 얘가 2일 때랑 마이너스 2일 때로 나누는 게 핵심이야. 먼저. 즉 제일 바깥에 있는 제곱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이걸 통째로 하나의 식으로 봐. 뭐 어떠한 숫자 값이겠죠, 그렇죠? 어떠한 숫자를
제곱했더니 4가 나오면 이 어떠한 숫자는 무조건 풀마 2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치? 이게 첫 번째 핵심이야. 그래서 케이스 분류가 되는 거지. 저 안에 있는 게 2일 때랑 마이너스 2일 때로 나뉘는 거야. 이렇게. 이게 핵심이야. 그리고 우리는 이제 복소 평면까지 웬만한 건 다 해냈다 치면 너무 좋지 않아 이거? 여러분들이 대충 느낌이 아 이거 반지름의 길이가 일자리인 원위에서 노는 아이지 그치? 그러면 해봤자 나올 수 있는 값들 중에 얘도 해봤자 i, 1, 마일, 마이 이런 거밖에 없잖아. 그러면 얘랑 얘를 계산해서 2가 나오면 뭐랑 뭐밖에 없어? 1, 2. 그렇지 이거야. 그게 핵심인 거야. 그래서 감인 거지 감. 여기 전체가 1 그리고 요 i n제곱은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될 거고 빼기니까 조심하시고 부호. 그리고 여기도 이제 또 풀마 1의 조합으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1 요렇게 찾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니까 이런 거는 근데 복소 평면을 한 애들이 좀 훨씬 빠르겠지?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찾아보면 루트 2분의 1 더하기 i에 m제곱을 했더니 1이 나와. m은 몇이야? 첫 번째 케이스 m이 몇의 배수야 이거? 8배수지 이거. 8배수죠? 주기가 8짜리인데 딱 주기 물어보는 거잖아.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은 45도일 때지 8번 가야 되잖아. 주기 8, 그럼 8배수. 그리고 i의 n제곱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n이 최초의 n은 몇일 때? 아니야.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2. 그러면 최초에는 2일 때인데 i의 주기가 4니까 4로 나눈 나머지가 2일 때지. 식이 이렇게 세워지겠네. 이렇게.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지금 n도 각각 놀아. 이거 n은 각각 노는 거지, 그치? 근데 n도 49 이하, n도 49 이하야. 그러면 8배수 중에 49 이하 중에 제일 큰 거 48 얘는. 그러면 이제 4q 더하기 2도 49보다 작거나 같은데 여기에 어떤 숫자가 들어갈 때가 제일 큰 거야? 11. 그렇지. 그러면 46. 그럼 두 개 더하면 94. 즉 첫 번째 케이스에서 m 더하기 n의 최대값은 94. 그죠? 이렇게. 그 똑같은 짓을 오른쪽에서 하면 되지. 그치? 똑같은 짓을 오른쪽에서. 그러면 얘는 요번에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루트 2분의 1 더하기 i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복소 평면으로 하면 고민이 좀 필요할 텐데 만약에 복소 평면을 한다고 해봐. 내가 이거 하고서 복소 평면 안 쓰는 것도 알려줄게. 한다 해봐. 그러면 45도일 때에서 시작을 하는데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0을 향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한 번, 그리고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이네, 네 번. 즉, 최초일 땐 4. 근데 주기가 12짜리니까 얘는 표현이 어떻게 돼? 12로 나눈 8이잖아. 주기가 8짜리잖아. 여기 12가 나왔어. 주기 8짜리잖아. 8로 나눈 나머지가 4로 되는 거지. 주기 8짜리니까 8로 나눈 나머지가 4인 숫자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그냥 4배수인가? 이렇게. 그래서 49보다 작은 거가 되려면 44일 때, q가 5일 때, 4의 배수니까 48일 때 더하면 요번엔 92가 최대네. 그러니까 누가 이겨? 94가 이겨? 92가 이겨? 94가 이기죠? 그래서 94가 정답. 이렇게. 그럼 만약에 복소평면 안 하면 서술형에서 너네 복소평면 못 쓰잖아. 서술형으로 나오면 루트 2분의 1 더하기를 제곱하면 돼요. 제곱하세요. 제곱하면 2분의 2i니까 i네. 그럼 i는 몇 제곱하면? 4제곱하면 1이네. 이게 무슨 말이야? 루트 2분의 1 더하기 i를 제곱한 거를 4제곱하니까 1이다 하니까 주기 8로 증명할 수 있죠. 이렇게 거쳐가면 돼요. 복소평면을 안 쓰겠다 하면 제곱하고 나온 결과물이 1이 되는 순간은 이렇게. 그럼 얘도 똑같지? 얘가 지금 제곱하면 i지? 걔를 몇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i를? 제곱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제곱의 제곱이니까 산 거죠.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복수표면 안 쓰겠다라고 하면 차근차근. 그러니까 복수표면 안 쓰면 핵심은 i랑 마이너스 i랑 1이랑 마이너스 1 요 네 개 중에 한 숫자를 빨리 찾는 거야. 거듭제곱 시켜서. 그리고 나서 몇 제곱을 더 해야 문제에서 원하는 값이 나오지? 로 가면 돼.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